야, 인플루엔자. 넌 철새하고 잘 지내더니 또 왜 이래? 뭐가 불만이야? 뭐라고? 살만한 데가 점점 없어진다고? 그야 당연하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건물도 짓고 도로도 놓고. 이봐, 코로나. 넌 그냥 감기 바이러스잖아. 갑자기 그렇게 독해지면 어떡해? 어? 흰코 사양 고양이? 또 뭐? 단박쥐? 그걸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어? 모기야, 날씨가 더워지니까 살기 좋지. 근데 바이러스까지 옮길 필요는 없잖아. 예전에 시골에서 극성이더니 요즘은 도시에서까지 난리더군. 뭐? 동물들이 점점 이상해진다고? 피 속에 뭐가 있어? 니파, 넌 과일박쥐에서 왔다며. 좀 심한 거 아니야? 동굴 근처에 돼지 농장? 원래 없었다고? 자, 얘들아. 듣고 보니 좀 미안한데 그렇다고 괴물로 돌변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무섭단 말이야. 지난 2003년 초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지구촌을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 중국 광동 지역에서 사스에 감염된 의사가 홍콩에서 숨지면서 재난은 시작됐다. 사스는 호텔의 투숙객과 병원의 의료진을 공격한 뒤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2003년 6월까지 피해국은 34개국, 감염자는 8,400여 명, 사망자는 800명에 이르고 사망률은 9.4%였다. Initially, we didn't know even what we are dealing with, but deep inside myself, I know that it must be a virus of some sort, but nobody knows anything about that virus, so I sort of deal with it as if I'm dealing with an unknown virus, and just do as what one would do dealing with a viral infection. 당시 홍콩은 최악의 위기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대인 접촉과 외출을 피했고 국제 금융의 중심지 홍콩 경제는 마비되다시피 했다.係尤其是嚇，當好多人入醫院同埋有人開始死嘅時候啦，咁呢個病嘅時，大家就好驚，咁啊周圍去搶購口罩啦，搶購一啲消毒嘅物品，譬如話係火酒啊。咁朋友咧出街就唔會出街見面嘅，就淨係用通電話嚇。咁如果咧又係做醫生啊護士嘅話咧，咁佢哋就甚至要搬離開屋企住添。沙士嗰時，我屋企樓上都有人有沙士，所以全部人差唔多全部香港人都好驚，因為好容易傳染，唔知道點樣防備，又冇藥，所以全部人都好驚好驚。 사스를 일으킨 원인은 원래 사람과 동물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맹독성으로 변신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됐다. So we had these super spreaders who were able to, under the right circumstances, infect a lot of people, as we saw in the place called Amoy Gardens in Hong Kong, where it's likely that one person infected well over 100 other people because they were, for some unknown reason, particularly infectious, and the environment, the structure of the building probably lent itself to the infection being spread more easily. 2003년 12월 중국 정부는 예로부터 고급 요리 재료로 쓰인 흰코 사양 고양이를 사스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선멸작전을 벌였다. 그러나 최근 사양 고양이가 아니라 박쥐가 원인이라는 연구 발표가 있었다. 당시 사스 환자의 폐를 찍은 X선 사진. 고열 증세로 입원한 환자의 폐가 바이러스에 급속히 감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원 이틀 뒤 왼쪽 폐의 절반 이상이 사진에서 사라졌다. On this radiograph, when you compare this one to the initial one, you can see the extent of this lung whitening appears to be worsened when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And in addition to the right lower chest, and you can see that the white patches extend to involve the middle and the lower part of the left lung. 사스는 강력한 독성과 전파력을 과시하며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을 지구촌에 경고한 21세기의 첫 괴물 전염병이었다. 아시아 최고의 국제도시 홍콩. 그러나 홍콩은 신종 전염병의 근원지라는 오명을 얻었다. 68년 슈퍼독감의 진원지였고 97년 H5N1 조류 인플루엔자의 첫 사망자가 나온 데 이어 2003년에는 사스를 전 세계로 전파시켰다. 왜 하필 홍콩일까? 홍콩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데다 인구 밀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큰 이유를 홍콩 주변의 광동 지역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Hong Kong is a small place, so these viruses cannot originate in Hong Kong. But because Hong Kong has a good healthcare surveillance system, we are often the first place to pick up unusual diseases. If you can go back, for example, to the pandemic of 1968, was also first detected in Hong Kong, but it didn't start in Hong Kong, it started in southern China. Similarly, SARS again started in southern China, but it came through Hong Kong and spread to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of our global interconnectedness, because of travel, and because Hong Kong is a travel hub. 지금 중국의 광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홍콩에서 2시간 떨어진 중국 광동, 한 대도시의 재래시장. 푸죽간 진열대에서 점원이 직접 닭을 잡아 손질하고 있다. 손님에게 싱싱한 고기임을 보여주려는 모양이다. 거기서 멀지 않은 고깃간에서는 기러기를 잡고 있다. 시장 바닥이 사체의 흔적들로 어지럽다. 토끼도 철장 안에 갇혀 손님을 기다린다. 비둘기를 주문하자 주인은 즉석에서 능숙한 솜씨로 퍼덕거리는 놈을 처리한다.
这沙拉怎么吃啊？有冰的泡泡，有冰啊？没有病的，没有冰的。你这个全部经过检疫过的。他已经检过啊。他全部通过那个动物检疫过了嘛，没有事了嘛。 불과 얼마 전 우리네 시골 장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아니, 어쩌면 정력에 좋다는 뱀이며 곰, 노루, 청둥오리 등을 찾아 헤매는 지금 우리 한국인의 모습이다. 광동 지역은 예로부터 세계 최대의 가금류 생산 기지다. 집집마다 닭과 오리를 밖에다 놓아 키우고 바로 옆 우리에는 돼지를 기른다. 你有没有听过这个禽流感这个？啊？禽流感这个你有没有听说过？禽流感听说过， 듣기는 들었던 거예요. 没事，我这个没事的。 그거 안 나는 打 거예요? 了那个疫苗的。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 없는데 이게 밖에다가 농촌 옆에다가 했다. 둘이서 그럼 그거 안 나는 거? 现在没有是不是啊？没有那个禽流感是不是啊？ 돼지는 가금류와 인간의 인플루엔자에 동시에 감염되기 때문에 슈퍼독감의 제조 공장으로 알려져 있다. 광동은 인간과 야생 조류, 가금, 가축 등이 한데 어울려 사는 그야말로 바이러스가 숙주를 바꿔가며 증식과 유전자 변형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다. 광동 지역의 특수한 생활 환경과 국제도시 홍콩의 높은 인구 밀도, 전 세계로 이어진 항공 노선은 바로 홍콩이 전염병의 발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인시켜준다. 프랑스 국립보건기관인 인세르. 앙뚜안 플라워 박사는 최근 H5N1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 사이에 대유행했을 경우를 가상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진원지는 홍콩, 전염 대상은 세계 주요 52개 도시로 설정했다.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의 대도시는 불과 50일 만에 전파되고 전 세계가 전부 감염되는 데는 겨우 5달이 걸린다. 서울도 발병 40일 만에 도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독감의 전파 수단은 항공기다. (1918년) 스페인 독감 당시는 철도와 여객선이 주요 전파 경로였던 데 비해 미래 호흡기 전염병은 항공 노선을 따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항공기는 바이러스 감염의 최적 장소다. 감염자 한 사람은 좁은 기내에서 승객 수백 명을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는 적어도 이틀 정도의 잠복기를 가진다. 이때는 별다른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의 열 감지기도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를 식별해내기 어렵다. 플라워 박사는 슈퍼독감의 전파를 막기 위한 몇 가지 조건을 부여했다. 먼저 항공기를 통제할 경우다. 항공기 운행의 80%를 통제할 때까지 전파 속도가 조금 늦춰질 뿐 감염자 비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감염된 환자를 격리 치료할 경우는 50%까지 감염자 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효과가 높았다. 그러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접종률에 따라 감염자 비율이 10%까지는 완만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조건을 하나씩 더해가며 전염병 통제에 나설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전혀 통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나 항공기 통제나 격리 치료,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투여를 각각 현실성 있게 조치하더라도 전파 속도를 늦출 뿐 결국 대유행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나 여기에 마지막 수단인 백신을 투여하자 슈퍼독감의 기세는 수그러들었다. Cela dit, c'est intéressant de retarder la vague épidémique parce que peut-être alors on aura le vaccin disponible. Donc mettre tout en œuvre pour retarder la vague épidémique et permettre d'avoir le vaccin pourrait, c'est le scénario S4, lorsque toutes les mesures sont combinées entre elles, pourrait diminuer considérablement la vague épidémique et voire même la couper. Donc si vous voulez, les conclusions, c'est que on peut trouver que les scénarios que nous avons utilisés ne sont pas réalistes. Alors on peut très bien prendre des scénarios différents, des mesures de réduction du trafic aérien allant de 0% à 90%, mais est-ce réaliste de penser qu'on va réduire les transports de 90% dans une planète qui est un village global? Je ne crois pas. Alors on peut regarder l'impact d'une mesure avec 40% ou 30%. 이 자료는 가상 시뮬레이션일 뿐이지만 비상시 항공기 통제와 격리 병동의 확보,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비축, 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슈퍼독감이 대유행을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홍콩에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의 자료를 근거로 LG경제연구원이 예측한 결과다. 2003년 2분기 홍콩의 외국인 방문객은 절반으로 급감했고 평균 80%를 유지하던 호텔의 객실 예약률은 20%대로 떨어졌다. 민간 소비는 3분기 연속 3에서 4% 감소했다. 우리나라에 주류 인플루엔자가 발병해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약 20억 달러의 관광 수입이 감소하고 민간 소비도 8조 원 이상 손실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서운 것은 이것이 사람 간 직접 접촉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도 전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산도 상당한 정도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회 전반에 걸쳐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것이고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에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대략 6%포인트 정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가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니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호흡기 질병이 유행하면 보통 마스크를 착용한다. 마스크는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 산업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의뢰해 일반 마스크 2종류와 산업용 마스크 2종류의 성능을 실험해봤다. (0.25에서 0.3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를 분당 95리터와 30리터의 압력으로 통과시켰을 때 투과율을 측정했다. 일반 마스크는 통과 풍량과는 상관없이 절반 정도의 입자만을 걸러냈다. 그러나 산업용 마스크의 경우 분당 95리터의 통과 풍량 속에서도 입자의 99% 이상을 막아냈다. 이번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담배 연기를 통과시켜봤다.
산업 현장의 분지는 흔히 담배 연기의 입자 크기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일반 마스크의 경우 담배 연기를 뿜어내자 그대로 통과해버린다. 그러나 산업용 마스크의 경우 담배 연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인플루엔자의 크기는 실험에 사용된 입자보다 작은 0.13 마이크로미터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산업용 마스크가 과연 바이러스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특수 마스크는 미세한 조직의 전용 섬유에 정전기를 입혀 분진 입자를 달라붙게 하는 원리로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t ce que je voudrais rajouter, car en ce moment nous travaillons sur un modèle plus raffiné encore qui va essayer de prendre l'usage des masques. Les masques de protection sont extrêmement efficaces. Les données que nous ont apportées le SRAS à Singapour et à Hong Kong en 2003 ont montré que les masques avaient été très efficaces dans les hôpitaux. Les personnels de santé qui avaient pris des masques de norme EN 95 avaient été protégés de façon presque totale grâce au port des masques, pourvu qu'ils soient utilisés correctement, c'est-à-dire qu'ils soient jetés 8 heures après leur utilisation et changés chaque jour. 일반 마스크를 착용할 때 주의할 점은 가능한 마스크 옆으로 들숨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열대 나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한 온천에서 모기약을 살포하고 있다. 1월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말레이시아에서는 당연히 모기가 극성이다. For mosquitoes. Mosquito, deadly mosquitoes? Yes, all kind of mosquitoes, yes, right. So twice a week? Yes, 2 times a week. Today and then? Normally Monday and Thursday. Monday and Thursday? Yeah, right. Is there any got the permission from government or this a private? This is a private company, but they authorized from the government to do all the fogging. 말레이시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스터다. 댕기열 모기를 조심하고 발견할 경우 신고하라는 내용이다. 몸통에 흰줄 무늬가 있는 이집트 숲 모기는 댕기열 바이러스를 옮기는 매개체다. 쿠알라룸푸르 외곽의 한 재개발 지역. 새로 지어진 아파트 옆에 개발 정책의 근거를 반영하듯 더러운 웅덩이가 방치돼 있다. 도심의 웅덩이는 모기가 서식하기에 안성맞춤이다. My friend, they got it, but they're going to see doctor. They'll be okay, nothing. But somebody they don't go to doctor, they become die. So, but no, this area lah, the other side, not this area. That's because of dengue? Because of dengue, right? Because of dengue, the pressure very high, and then will come down, be cold, cannot eat, warming, a lot of things. 올해 12살의 샤린 라빈 양. 샤린은 2005년 7월 댕기열을 앓았다. 뒷베란다 창문으로 들어온 모기에 물린 뒤 증상이 나타났다. 열이 나고
구토에다 온몸에 통증이 왔다. I cannot eat, but I can drink. I had a long sleep. I cannot go to school. I vomit, stomach pain or fever. My father and mother is very scared. 인근 개인 병원에서는 원인조차 몰랐고 종합병원에 가서야 댕기열이란 진단을 받았다. 댕기열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다. 열을 내리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등 민간요법이 전부다. It can kill. Yes, it can kill. It comes, it attack you anytime, anywhere, which we do not know. You may be shopping at, in shopping center, and the mosquito just bite you. You wouldn't know. 이처럼 댕기열은 고열이 일주일 이상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다가 심할 경우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하기도 한다. 지난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인도 등 남아시아에서만 13만 명이 댕기열에 걸려 1,000명이 사망했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댕기열 발생과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다. Alors c'est une maladie qui existe depuis très longtemps, qui est vraiment un gros problème de santé publique pour les pays tropicaux et pour lequel on n'arrive pas à développer de vaccin parce qu'il existe 4 virus de la dengue, 4 sérotypes différents, donc on les détecte dans le sang par des tests sanguins, sérologiques, assez faciles. Et comme il y a 4 virus, il faut vacciner contre les 4. Et c'est très difficile de vacciner simultanément de la même manière contre les 4 virus de la même famille, qui sont transportés par les moustiques. Et donc c'est une épidémie qui est en expansion du fait des populations urbaines de plus en plus nombreuses autour des villes, dans les banlieues, et des quantités de moustiques qui piquent tout le monde et qui transmettent le virus partout. 모기를 매개로 하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전염병이다. (1930년대) 아프리카 우간다의 웨스트나일 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 질병은 지난 99년 미국 뉴욕에 다시 등장해 첫 희생자를 낸 뒤 지금까지 600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웨스트나일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뇌염 모기들이 주로 돼지를 숙주로 농촌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도시명이라는 점이다. 도시에 살고 있는 빨간집 모기가 바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매개체다. 미국의 학자들은 그 동북아시아 쪽으로 향후 전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벌써 2년 전서부터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도시에서 가장 흔한 빨간집 모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농촌에서만 주로 나타나는 그런 일본 뇌염이라든가 말라리아하고 달리 대도시에서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웨스트나일 모기는 항공기를 통해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어느 곳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한겨울 영하의 추위 속의 부산 영도. 해안가 바위 틈에 고인 바닷물 속에서 모기 유충들이 꿈틀거린다. 사상충을 옮기는 토고슴 모기다. 사상충은 기다란 선 모양의 작은 벌레로 우리 몸속에서 자라 코끼리 다리병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일으킨다. 온난화의 영향과 대형 건물의 중앙 집중식 난방 등에 힘입어 모기들이 유충이나 심지어 성충의 형태로 겨울을 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모기가 2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뇌염 모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 79년 우리나라에서는 박멸됐던 말라리아도 93년 다시 발생. 2005년에만 1,200명의 감염자가 보고됐다. 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그 말라리아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 정도가 말라리아 병소 지역에 속해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아프리카, 그 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남미 이런 지역에 문제가 되는데 특히 이 말라리아는 4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열대열 말라리아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것이 그 치사율이 30%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 열대열이 아니고 그 바이백스라는 그런 좀 약한 그런 종류의 그 말라리아입니다. 바이러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차로 3시간 거리의 이포 지역. 흙먼지를 날리며 시골길로 들어서자 산 중턱에 동굴이 눈에 들어온다. The bats, they like to stay in the caves, right? There's still bats, yes. And because they come and eat the food. 시커멓게 입을 벌린 동굴 안에서 무엇인가가 움직인다. 과일 박쥐다. 이 박쥐는 지난 98년 이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든 범인이다. 이포에서 니파로 돼지를 싣고 가던 화물차 운전사가 뇌염과 수막염 증세를 보이다 결국 사망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99년 4월까지 250명이 감염돼 100명이 숨지는 대참사로 발전했다. 전문가들은 처음 일본 뇌염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홍역 바이러스의 친척쯤 되는 신종 니파 바이러스로 밝혀졌다. Because these people which died, they have a background that they are very close related to the pig farms. Either they are the pig catcher, they are the farmers who owns the pig farm, and the workers. So that is involved usually the people who are directly involved with the pigs, which cause the death of these people. 과일을 먹기 위해 인근 돼지 사육 농가로 날아온 박쥐의 배설물을 통해 바이러스는 돼지의 몸속으로 들어갔고 사람에게까지 전파된 것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니파 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군대를 동원 돼지 90만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접근 금지 표시가 방문자를 섬뜩하게 만드는 이 대형 농장은 한때 수만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던 곳으로 니파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했다.
이포 지역에는 이렇게 폐허로 변해버린 농가가 여기저기 방치돼 있다. Here's more than what? 50,000 kids. 50,000 south females. 자연 속에서 동물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던 바이러스가 갑자기 종을 뛰어넘어 인간을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야생철새의 H5N1, 박쥐의 니파, 사스 바이러스, 원숭이의 에볼라 바이러스는 왜 인간에게는 맹독성으로 돌변할까? 혹시 동물 바이러스의 공격은 인간이 주는 스트레스에 대한 반항이 아닐까? 스트레스와 면역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의뢰했다. 실험용 생쥐를 2개 군으로 나눠 한 개 집단에 스트레스를 줬다. 스트레스의 종류는 감금, 매일 1시간씩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든 작은 공간에 생쥐를 가둬놓았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는 정상쥐에 비해 체중의 증가 속도가 느렸다. 일주일 뒤 VSV, 즉 동물의 입주 위에 물집을 형성하는 수포성 구내염 바이러스를 주입했다. 닷새 뒤 정상쥐의 체중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스트레스 쥐는 체중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트레스 쥐는 활동성이 둔화되고 털이 뻣뻣하게 일어서는 감염 증세도 더 심했다. 스트레스가 생쥐 안의 바이러스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스트레스는 동물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바이러스의 증식과 변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괴물 바이러스를 탄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인간의 헤르페스다.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척추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동을 시작해 성기나 입 주위에 물집을 생기게 하고는 얼마 후 사라진다. 성접촉이나 입맞춤을 통해 감염되고 일단 감염되면 죽을 때까지 치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혹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골치 아픈 병이다. 그런데 최근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30-40%가 헤르페스에 감염됐으며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의 경우 대부분이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유치원과 초등학생까지 일부가 감염됐다는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부산 지역에 대한 바이러스 성성병을 우리가 2년 동안 연구를 했었는데 학교에서도 그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렇게 해서 각 학년별로 학교별로 400명 정도 남자 200명, 여자 200명의 혈증을 뽑아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이런 데서 한 2 내지 3%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2가 감염되어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약이나 예방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가벼운 입맞춤을 하기조차 무서운 세상.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원인으로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비상식적인 야생동물의 포획을 제시한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새로운 그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것이 도는 이유는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그 난개발하고도 관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천 아니면은 그 나무들을 잘라내고 이와 같은 개발하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동물과 사람들과 그 새로운 만남이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Il y a aussi une autre raison. On a vu que certains virus ou que certaines maladies peuvent s'étendre du fait de modifications au niveau écologique, qui produit un changement pour la biologie des vecteurs qui sont responsables de la transmission de ces maladies. Et ceci peut être dû également au changement économique qui entraîne par exemple construction de nouveaux barrages, de digues, qui entraîne aussi urbanisation de zones qui pour le moment n'étaient pas urbanisées et donc afflux et mobilité de population de zones infectées vers de zones non. 바이러스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또 다른 숙주를 찾아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에서 괴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신종 바이러스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제보건기구의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순식간에 국경을 초월하는 현대 전염병의 특성 때문이다. 매일매일 전 세계에서 그 질병 발생의 정보가 WHO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정리를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 각 나라에 그걸 물어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전문가가 없으면 저희가 전문가를 보내고 이러는 그 전 세계적인 감시망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큰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콜레라나 일본 뇌염 등 많은 전염병으로 해마다 후진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한국에는 유엔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가 개발도상국가의 어린이들을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백신 개발과 보급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The need in the world for a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 devoted exclusively to new vaccines for developing countries. Currently, the IVI is the world's only inter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focused on new vaccines for developing countries. I think that it's very appropriate that the IVI is in Korea. In fact, the IVI currently is the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hosted by Korea. 보이지 않는 괴물 바이러스. 그러나 그들을 괴물로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 자신이다. 자연은 여러 가지 신호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인간은 알면서도 위험을 향해 그대로 달려가고 있다.
언젠가 괴물 바이러스와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우리는 서로 힘을 합쳐 대항할 수 있을까? Alors, ce que je crois, c'est que une épidémie de maladies transmissibles doit être comparée à un incendie de forêt. On a connu, par exemple, dans des pays comme l'Ouganda, des épidémies de méningite chez les enfants. Pourquoi les épidémies ont eu lieu? C'est uniquement parce que le système d'information était inexistant à cause de la pauvreté, du sous-développement ou de la guerre civile. Vous n'avez pas de possibilité de communication, une épidémie démarre et c'est comme un incendie de forêt, ça fait des ravages et des morts par milliers. 산불. 최초 발화는 작게 시작된다. 별것 아니라고 모두들 무관심하다. 불이 점점 커진다. 그제야 모두들 큰일이라고 야단법석을 떤다. 바람이 분다. 강풍이다. 불길이 솟구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 세상이 온통 붉게 물든다. 너무 뜨겁다. 누군가 외친다. 비가 와야 한다. 제발 비야 내려라.